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라고 있죠.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그 이른바 7인회 출신입니다. 뭐 이재명 전 대표와 중앙대 동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조 친명 이렇게 불립니다. 지난 6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맞춤형 당원 개정이 있었죠. 그 내용은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8.18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표에 연임을 하고 나면 뭐 한 1년 한 6개월, 1년 7개월 정도 대표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자기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을 바꿔서 아예 1년 전에 대표직을 안 내려놔도 되도록, 이래서 이재명 맞춤형 당원 개정이다.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하죠. 왜냐면 2002년도 이제 김대중 정부 말기에 사실은 당권 대권 분리론, 그게 이제 야당인 한나라당에도 그랬고요. 그게 뭐 아주 굉장히 정치권을 휩쓸었던 일종의 무슨 뭐 새로운 개혁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여를 했었죠. 제왕적 총재, 이회창 총재를 향해서 제왕적 총재다 그러면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당권 대권 분리에 관한 어떤 일종의 국민적 요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하던 시점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래로 한국 정치사에서 20년 이상 당권 대권 분리는 뭐 아주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여당 야당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얘기는 당권 대권 분리를 허무는 작업이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맞춰서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정당이 그 개인 한 사람한테 맞춰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당헌까지도 바꾼다? 말이 안 되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아마 무기명으로 이 부분에 관한 그러니까 이재명 부분 빼고 이게 정당하냐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아마 90% 이상이 정당하지 않다 그럴 거래요. 바로 그런 점에 착안해서 김영진 의원이 용기를 내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포함시키겠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대표나 최고위원들을 뽑고 뭐 시도당 위원장 뭐 이런 거 뽑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당원들의 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권리당원이든 대의원이든 일반 당원이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모여서 뽑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로서 누구를 국회의장 후보로 본회의에 올릴 것인가를 선출하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거나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당원들의 의견이 왜 필요합니까? 국회의원들의 리더를 뽑는 건데, 원내대표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이런 황당한 논리를 지금 밀어붙인 게 바로 이재명이었다. 근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중진들이 침묵하고 있고, 자, 이 김영진 의원이 그러니까 바로 그 6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하니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딸 의사에 반하는 사람은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이 될 수 없게 됐다. 민생 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논의할 시기에 일반 국민은 관심도 없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 이건 제대로 된 당의 모습이 아니다. 자, 이런데 이런 김영진 의원이 용기 있는 목소리에 당내에서 아무런 반향이 없었습니다. 사석에서 의원들을 만나면 대부분은 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지.
맞춤형 당원 개정이라는 건 우리 민주당의 전통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야. 뭐 이런 것들이 대세죠. 근데 아무도 공식적으로는 지적을 안 합니다. 김영진 의원도 아마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기저기서 원군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마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한 20일 정도 지나서 어제 김두관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의 대표를 추대한다고 해서 당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당연히 김 의원 출마하세요? 이렇게 물었겠죠. 당을 아끼는 사람 누구나 이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심한 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일부 매체들이 출마 강력 시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김두관 의원이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이 전당대회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데 아니 이미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왜냐하면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되면 원래는 그 대표직을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당원 당규도 예외 규정을 두었죠. 대의원 비중 축소했죠. 이재명 대표가 강하다는 권리당원 비중을 높였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친명 대거 공천을 해서 이 당을 이재명의 사상으로 만들었죠. 이런 무적 이재명의 당내에서 누가 겨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인영 의원이 뭐 한다 만다 뭐 하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불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출마하든 안 하든 결국은 추대죠. 이러니까 이제 김두관 의원이 다시 이 추대라는 게 별로 모양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럼 뭐 본인이 뭐 들러리라도 서겠다는 것인가 뭐 이런 의미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 김영진 의원의 주장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을 이렇게 접촉해본 많은 기자들 뭐 실제 저도 접촉을 해보고 하면 대부분 동감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그런 거 보시죠.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민주당이 저게 뭐 형편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통이 있는 정당입니다. 집권을 3번씩이나 한 거죠. 어떤 방식에 의하든 집권을 3번씩이나 한 거고 최근에는 돌아가면서 집권을 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지금 국회에서 175석이라는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정당입니다. 누가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는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당에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약간 어떤 돌출분자, 민주당의 전통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독재화의 시대로 가는 거는 돌출이죠. 이런 돌출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의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중진들이 비겁하다고 하느냐면 아니 이미 총선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선거 없습니다. 지방선거 지금 의원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총선이고 2028년에 이제 총선이 다시 있을 텐데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더 많죠. 또 그때는 대표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표 3년임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못할 거려. 더군다나 대선에서 만약에 낙선하면 또는 대선에 출마 못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중진들이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기의 정의관, 가치관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겁하다는 거죠. 아니 뭐 총선 전에 자기 쓴소리 했다가는 공천 못 받는다. 저는 뭐 충분히 전략적 침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본인의 소신을 펴야 됩니다. 비록
총선 전에 공천 때문에 침묵했던 것이 비겁하다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정의가 뭔지 저는 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들은, 적어도 과반의 의원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럴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민주주의 퇴행,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화라는 게 좀 뭐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실적, 이런 걸 보면 민주당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뭐 학생운동 때부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왜 지금 당내 민주화에는 침묵하고 있느냐. 그래서 중진들이 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지키려면 당내 민주화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어떤 특정인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아주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 정의의 목소리에 동조조차 못하냐. 목소리를 먼저 내긴 전에는. 이래서 제가 비겁한 침묵을 지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